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을 좀 하고요. 으이차. 근데 좀 근데 아무리 봐도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푸는 거쭉 봤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되게 오래 걸리고 좀 비율적으로 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위에서 손필기 뒤쪽에 해놓은 거거든요. 좀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네,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거의 1분부터 하거든요. 우리 그 연립이차 방정식 조금 남아가지고 그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잠깐 볼까요? 65페이지. 인사이트 65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무슨 책? 인사이트. 인사이트. 괜찮아. 오른쪽 필기하면 돼, 알겠지? 할 거 없어.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 자, 일단은 연립 방정식인데 기본부터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 핑크색 교재를 몇 번을 보시냐면요, 80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키보드는 80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어려운 건 많이 없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1차식은 0, 그리고 1차식은 0고의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진짜 쉽습니다. 이거는 할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한 것들이죠. 자, 78번 잠깐 봐볼까요? 78, 79가 딱 저런 문제들이죠. 거의 뭐 할 필요가 거의 없는 문제들이고, 이제 우리가 할 것들은 이제 1차식하고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 거기 때문에 뭐 1차식과 그리고 뭐 2차식과의 어떤 연립 또는 1차식과의 어떤 연립 이런 것들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주된 거는 뭐냐면 일단은 2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식과 1차식 또는 2차식과 2차식과의 어떤 방정식을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쉽습니다. 뭐 문제로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EX 플러스 Y는 10이 있어요. 자, 1차식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2차식이 꼭 들어가 있다고 했죠. 2차식.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자, 어떻게 계산하죠? 간단하죠.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10이라고 놓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 잠깐 봐보세요. 80번. 자, 지금 80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막 두 개가 나와 있어. AX제곱 Y제곱 이렇게 돼 있고 13이고 그다음에 또 X-Y X-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또 X 플러스 2Y 는 P 라고 되어 있고 또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21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해 중에서
여기 해 중에서 요거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두 개가 공통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지? 얘 해와 얘 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공통근을. 그럼 뭐야? 요렇게 연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렇게 두 개 연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다 완전하게 나와 있는 것끼리 연립할 수 있다 이런 소리. 왜냐? 두 개 근이 똑같을 테니까. 맞나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봐볼까요? 자, 두 개 어떻게 연립합니까? 요거하고 요거 연립하면 되겠지. 자, 아래 거 봐보세요. x-y하고 x 플러스 y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마이너스 21. 근데 x 마이너스 y 요게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얘 몇이겠어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y는 마7이고 x 플러스 y는 3이고 그럼 두 개 더하시면 2x 마4 x는 마이가 돼요. 그치? x가 마이고 y는 5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안 어렵죠? x는 마이, y는 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a하고 b 구하는 거잖아요. 자, a하고 b 구해봅시다. b 뭐야? 마이너스 2하고 5 넣어보면 되잖아요. b 몇입니까? 8이죠. 8. 8. 자, b는 8 나옵니다. 자, 그럼 b는 8 나오고 이거 13이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4예요. y에다가 25 넣고 13인 거네 이게. 빼면 a는 마삼 나온다. 답은 5예요. 그래서 안 어렵죠? 그럼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2래. 여러분들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한번 볼게요. 8번이래. 81번 풀어줘. 81번. 한번 적혀놨네. 81번. 무슨 소리 들리지 않니? 아닌가? 무슨 소리 들리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치? 무슨 소리 들리잖아요. 끼끼 소리 들리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알았죠? 그건 아닙니다. 안 어렵죠, 그치? 이것도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x-y가 있고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또 4x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이 0이에요. 이게 되네요. 자, 근데 얘는 두 개 연립하려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좀 되겠다. 넣어주면 되겠죠. 4x 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4x 제곱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거 부호 반대로 했어? 어디? y가 2x 마이너스 y가 2x 마이너스 y가 2x라고? 아니 2x 마이너스 맨 위에 식 얘기해. 아니 그요. 여기 E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구나? 씨. 여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잠을 내가 못 자서 그런가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4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2, 2, 3, 3으로 x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x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x 2분의 3이니까 y는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94번. 94번. 자, 이렇게 이게 2차, 2차가 나와요. 우리 지금까지 1차, 2차였어요. 1차, 2차일 때는 그냥 1차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2차, 2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풀 건지 한번 봐봅시다. 같이. 94번이에요. 자, 94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자, 요거는 좀 계산하기가 빡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문자로 바꿔서 연립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무조건 인수분해되는 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돼요. 인수분해.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얘 인수분해 보면은 4일 마플 x 마이너스 4y x 플러스 y는 0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x가 4y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x가 4y일 때가 있는 거고 x가 마이너스 y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는 거지. 그럼 이제 x가 4y일 때 몇다가 4y를 넣는 거죠. 16y제곱, 32y제곱, 33y제곱. 이게 33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y는 뭐가 돼요? 1과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y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y가 1일 때 x는 몇이에요? 4가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며 이렇게가 각자 한 쌍 한 쌍씩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y제곱 3y제곱은 33이에요. 3y제곱은 33이 되는 거지. 그럼 y제곱이 11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y가 루트 11 또는 마이너스 루트 11일 때 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11과 플러스 루트 11이 되는 거지. 자, x가 요거일 때 요거 x가 요거일 때 요거 이렇게 총 4개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xy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xy 최대값을. 자, 이때 몇이야? 4. 뭐 이상한 소리 하지 않냐? 계속? 무슨 소리지 이거? 계속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계속 이렇게 소리 나면은 여러분들 좀 이따 월말평가 볼 때 지장있는데? 아니네, 이거 여기 소리 아닌데? 어디서 나는 거지? 어디 책상에서 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책상에서 나는 거지.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어저께 오늘 월평이라 일단 합시다. 자, 여기 4고 이게 4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렇죠? 자, 최대값은 몇이 됩니까? 그러면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5번 여러분들하고 95번 한번 해봅시다.
해주세요. 여기서 하는 거야? 맞나? 안 들려? 잠깐만. 아니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다른 문제 풀면서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그렇지. 요큰 사람?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조금 더 풀어보세요. 다 다른 학생들은 저 원 문제 풀어보세요. 다른 학생은 92번. 네. 다른 학생은 요거 보시면 돼요. 네. 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95번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95번도. 자,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3y제곱 0이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고 또 x제곱은 그 다음에 플러스 3x 2y제곱은 5예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닙니까? 1 마사 3 이렇게 돼 있으면 1, 1, 3, 1 남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x-3y와 x-y는 0이 되고요. 그러면 x가 3y일 때와 x가 y일 때로 나뉘게 된다. 그렇지? 자, x가 3y일 때는 여기다 넣어주면 9y제곱 9y제곱 2y제곱 20y제곱 되네요. 그렇지? 자, 그럼 y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두 개 중 하나 나오겠다. 그렇지? 근데 x가 2분의 1일 때는 아니 y가 2분의 y가 4분의 1이니까 y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y가 2분의 1이면 x는 2분의 3. 자, 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렇게만 각자 볼게요.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x, y가 같을 때잖아요. x, y 같을 때는 여기다가 싹 넣어주면은 6y 제곱은 오네요. 와, 6y 제곱은 오네요. 계산하기 조금 빡세네요, 그렇지? 근데 자, 그럼 y가 루트 5분의 6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을 나뉘게 될 텐데 x도 당연히 이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똑같을 거예요, 아래 위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두 개 곱했을 때 최대값이 얘는 4분의 3, 얘도 4분의 3이에요. 얘는요? 어차피 이거 제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똑같은데 5분의 5분 6이 돼서 답은 5분의 6이 답입니다. 1번이죠, 그렇지? 맞나요? 어? 6분의 5예요? 6분의 5죠, 답이? 뭔 느낌인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들? 이거 루트 6분의 5예요. 다 알겠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이라 지금 더 빡세네 지금. 자, 이제 뒤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자, 공통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근 가지는 경우. 몇 번이냐면 99번인데 여러분들 풀 것 중에 100번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99번을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99번을 한번 봅시다. 자, 저렇게 99번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빡센데. 자, 두 2차식이 공통근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그 아래쪽에 단 A는 B가 아니다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문장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지금 100번만 봐도 공통근이라 그러는데 저런 말 없죠. 이건 되게 친절하기 때문에 내준 거고 원래는 저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A는 B는 같지 않거든요. 자, 두 개의 그 식이 있는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 자, 처음에 공통근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공통근 문제가 나와.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무조건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대입. 알겠나요?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를 최고차항을 또는 최고차항도 되고 상수항도 됩니다.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 속어 이게 어떤 뜻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조건 이 레퍼토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공통근이 알파라 그랬어. 요거 두 개가 공통근 알파라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넣고 여기다 알파 넣으면 돼요. 괜찮아요?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알파 제곱에다가 B알파 A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빼보면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최고차항을 소거해 주는 거죠.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빼버리면 A-B 알파와 B-A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A 빼기 B로 묶고 알파 빼기를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는 두 개 나와요. 자, A는 B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파가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얘는 안 된대요. 문제에서. 근데 원래는 이거 안 주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왜 A는 B는 안 될까요? 문장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었는데 문장에서 그치 오직 하나의 공통문제가 있어. 오직 하나의 공통문을 가진다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A하고 B가 똑같아져 버리면 A에다가 B를 똑같이 넣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통문이 두 개잖아요. 맞니? 오직 하나가 절대 안 나와버려요. 두 개가 다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그냥 저렇게 친절하게 주지 않습니다. 안 된다. 요게 된다. 괜찮니? 그럼 공통분은 뭐야 그러면?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이 됐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더하기 B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다가 1 넣어주면 되겠네. 지금 공통분이 1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죠. 그렇죠? 그럼 A 더하기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안 어렵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100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작해보세요. 연락 받았어. 100번 푸시면 돼요. 100번. 여기 하시는데? 여기 100번 푸시면 됩니다. 100번. 레퍼토리 무조건 똑같다. 오, 잘 버시네. 잘 버시네.
다잘 나오시네. 좋아요,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00번도? 자, 천천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같이. 네, 100번. 자,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고 하네. 그 되게 중요하죠. 요거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가진다면 무조건 공통분을 알파로 넣으시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위에 건 이렇게 넣고 아래 거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최고차항을 소구하잖아요. 그럼 2배를 해주시면 돼요. 2배. 그럼 여기다가 이거 빼볼까요? 여기다 이거 빼보면 없어지죠. 맞죠? 최고차항이 없어집니다. 알파 m을 여기다 빼주면 알파 m만 남고 2알파를 빼주면 마이너스 2알파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플러스 얘기를 안 해줘. 얘기 안 해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 기억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건 알파를 묶어주면 n-2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풀마 되면서 n-2의 n 플러스 3이 되겠지. 얘까지.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돼요? n-2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n 더하기 3이 돼요. 맞나요? 이렇게 될 건데 m이 2면 어떻게 돼요? 자 m이 2가 돼버리면 4알파 m이 2가 돼버리면 여기가 2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m이 2면 여기다 2배 보세요. 여기다 2배가 2x제곱 m에다가 2면 4x 요거 2배면 4x 여기다가 2배면 마이너스 6 여기다가 2 넣으면 마이너스 6 똑같죠 아예?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같아지 버리면은 공통분이 오직 하나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요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알파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주면 알파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3은 0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다 빼. 이렇게 그쵸? 요거를 넣었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공통분이니까 일단 넣어주시면 된다.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m제곱 다 사라지고 3m 플러스 6이 되고 이게 0이 된다. m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아요? 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공통 플러스 5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1 된다고 여기가? 그러네. 마이너스 1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답은 마삼이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졸리신 분들은 잠 깨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 겁니다. 앞쪽으로 넘어가서 자, 87번. 자, 이런 게 조금 어렵거든요. 87번. 이렇게 x, y가 동시에 짜르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 할 수 있거든요. x 플러스 y는 7, x, y는 4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 87번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는 뭔 소리야? 이렇게도 돼 있고 얘는 x, y하고 x 플러스 y 연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치? 얘네들 이제 이거 점들 꼭지점만 다 넓이까지 구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좌표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좌표만 점들을 꼭지점으로 한 좌표의 넓이라 해서 점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요? 풀기가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풀 수 있다?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y는 7-x라고 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잖아요. 맞죠? 이런 건 된단 말이야. 근데 저런 건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새롭게 푸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봐보세요. x하고 y를 각각 하나의 근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맞나요? x, y 하나의 근으로 보고 얘도 하나의 근, 얘도 하나의 근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마치 두 근의 합이 7이고 두 근의 곱이 4 아닌가요? 맞나요? 그럼 요걸로 우리는 방정식 세줄 수 있지 않니? 두 근의 합이 7이라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 y겠네. 이해되시죠? 이거 그지? 요 두 근이 x, y인 거야. 저 t값이 x, y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렇죠? 요렇게 구해줄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되시는 분 요거. 이해되시죠? 좋아. 그럼 요것도 한번 내가 계산해 볼게요. 자, 봐봐요. x 플러스 y는 p라고 두고 내가 x, y는 q라고 둘게. 얘를 p라고 두고 q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t제곱에 두 근의 합이 11. 요걸 두 근으로 보니까 요것도 두 근으로 보니까 30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6이고 얘가 5, 얘가 만마니까 요거의 두 근이 t의 두 근이 pq가 되는 거지.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요걸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t의 두 근이 p와 q고 그럼 pq가 될 수 있는 게 5하고 6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지? 그러면은 p가 5고 q가 6이거나 또는 p가 6이고 q가 5거나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맞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p가 x 플러스 y니까 5. x, y는 6 나오는 거고 이때는 x 플러스 y가 6, x, y가 5가 나오는 거지. 맞나요? 그치? 이렇게 쭉 쌍이 나오는 거 계속. 어렵죠? 어려워요. 요것만 생각해보면 돼요. 두 근을 곱으로 두 근 곱이면 방정식 세울 수 있고 그때의 두 근이 x, y. 요것도 마찬가지지. 치환해버리면 요거의 두 근이 pq야.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게 탁탁 두 개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 다음부터 1, 2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내가 첫 번째라고 두고 요걸 내가 두 번째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y 하나의 근으로 본다면 또 이거의 두 근이 x, y가 되고 그럼 x, y는 x가 3이거나 y는 2 x가 2거나 y는 3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그죠? 이해되는 거 맞죠? 되게 직관적이죠? 오케이. 두 번째, t제곱이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나오고 5, 1 만마. 그러면은 x가 이제 5고 x가 1이고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 그쵸? 5, 1이거나 1, 5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쫙 정렬이 되는 거죠. 3,2과 2,3, 5,1과 1,5 이런 식으로. 총 4개가 나오는 건데 정의. 이해되나요? 진짜 이해되나요?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거 시험만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3이 있어요. 요거의 두 건이 3이거나 2거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넓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고 좌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좌표만. 그 다음부터 구하는 거는 뭐 편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알아둡시다. 방정식 세우는 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꼭 알고 계셔라. 자, 공통분도 다 됐고
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방정식에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방정식 마지막. 자, 101번 잠깐 봐보세요. 101번. 101번 봐보시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부정방정식을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부정방정식 한번 해봅시다. 부정방정식이 뭐냐? 라면은 이런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뭔 소리냐 이게? x 플러스 y가 4고 xy가 5야 라고 해보면 이거는 근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식 2개, 미지수 2개니까 그렇지. 근데 부정방정식은요, 자,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클 때 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그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 근이 가능성 있는 근이 쫙 나옵니다. 한 개가 아니야. 알겠죠? 그럴 경우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식이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야. 그럼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렇지?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억지 인수분해라고 하겠습니다. 억지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억지 인수분해.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하면은 편할 겁니다. 자, x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는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잖아요. 아니 못 구해요. 어떻게 구할 건데? 그렇죠? 못 구한단 말이야. 못 구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연수 조건이라는 게 있고 정수 조건 이런 것들이 붙을 거예요.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근을 파악할 수 있다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야, 미지수 개수가 더 커. 못 구해. 그럼 그 대신 자연수 정수 개수 자연수 정수가 조건이 있으니까 쫙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억지 인수분해를 좀 해봅니다. 억지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 해버려. 인수분해 해버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하려면 얘가 그대로 있어야 돼요. y 여기 있는데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냥 인수분해를 억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가요. 맞나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이해되시죠? 왜? 얘를 그냥 억지로 인수분해를 했어. 아니 억지라기보다도 인수분해를 했어. 그럼 얘를 요 뒤에는 y가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럼 얘는 x-2에 y-2로 묶어준 다음에 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자 봐봐요.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x, y 둘 다 뭐라 그랬어요? 정수라 그랬죠. x, y 정수라 그랬어. 자, x, y 정수라기 때문에 1, 5 될 수도 있고 얘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1, 5, 5, 1, 마 1, 마 5, 마 5, 마 1 4개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 4개 나오지 않을까요? 그치? 그러면은 이때는 뭐가 돼요? x가 3, y가 7이 되는 거죠. x가 7, y가 3. 또 x가 1, y가 마3. 이때는 마3, 1.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많아서 근 하나가 딱 나오진 않아. 자연수 정수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짜르르 분류돼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억지 인수분해를 시켜줘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억지 인수분해. 자,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y 최대값은 몇이에요? 이거 10 마이니까 답은 뭐예요? 10이 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2번은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부정방정식 푸는 법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공통근, 부정방정식 그 외에도 샬라샬라 해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할 건 없을 거야. 그거 외에는 뭐 정말 그 방정식 세우는 것부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부등식을 좀 들어갈 건데요. 네, 부등식 오늘이 이제 좀 메인 테마기도 하고 아까 여러분들 다 문제가 의상이 풀었잖아요. 다 의상도 풀었고 그래서 어떻게 풀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뒤쪽에 보시면은 62페이지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상관없는데 6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 사이트 6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그래프 활용,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66페이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네. 자, 그 왼쪽에 있는 부등식의 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마 솔직히 다 중학교 때 했던 거라 아실 거라서 요건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중학교 때 거거든요. 중학교 때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냐? 중학교 때 거는 좀 안 해도 되겠지, 그래도 해내나? 잘못했다. 당연하죠. 맞지? 당연하지.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거. 안 해도 되겠지, 그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만 조금 해봅시다. 이런 것들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일 때 똑같은 거를 더해도 상관이 없죠. 그치? 똑같은 거랑 상관이 없어. 왜? 그래서 부등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두 개가 이렇게 부등호가 있을 때 됐어. 만약에 C가 양수라면 안 바뀌는 게 맞죠? 맞나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돼요? 바뀐다면 C는 음수일수다. 맞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어렵죠? 이 정도만 해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근데 오른쪽에는 1차 부등식 개념, 여기 보통 고등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으면 이게 1차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지? A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얘들아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1차 부등식의 해 구하는 거거든요. 1차 부등식의 해라는 건 뭐야? x의 범위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요거를 만족하는 x의 범위가 곧 1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라고 1차 부등식이 나왔으면 이제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a를 양쪽에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a가 만약에 음수면요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이거 뭐 할 게 있나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거는 출제 의도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몰라요? 이제 진짜 사실 출제 고민은 뭐냐면 부등식의 에?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죠. 저거 1차 부등식이고 이건 부등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면 이때 A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때는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지? A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그때는 이렇게밖에 없겠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야 이때는 저거랑 근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근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돼. 똑같잖아. 그치? 근데 이때가 다른 거죠. 이때가 뭐냐는 거예요. 그쵸? A가 0일 때, 그때 X 값의 범위는 뭐냐는 거야.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a가 0이면 0을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얘는 x에다가 뭘 넣어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b가 만약에 0 이상이야. b가 0이어도 여기 무조건 0 나올 테니까 이거는 성립할 수 없어요. b가 3이야. x에 뭘 넣어도 0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지. 그럼 이거는 뭐야?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즉, a가 0일 땐 b의 값에 따라서 x의 근이 달라지는 거지. b가 0 이상이면 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부정이라고 해가 없어. 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자, b가 0보다 작아. 마이너스 5야. x가 뭘 갖다 박아도 이거는 식이 성립을 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즉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조건 출제 포인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연습 문제 제가 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106번을 볼 거고 제가 105번을 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등식이라는 거 나왔어요. 그렇지? 1차 부등식은 문제가 잘 안 나와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우리 1차 부등식인데 a-1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b 플러스 1이고, 자, 이거의 부등식의 해는 뭐야? x값의 범위잖아요. x값의 범위. 그러면 a가 1보다 클 수 있고 a가 1일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양수잖아요. 1은 일단 이항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겠지. 일단 이렇게 이항을 해줍시다. 자, a가 1보다 크면 양수인데 양수면 나눴을 때 아무 부등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맞나요? 기억은 뭐야? 맞는 거네요. 기억은 맞는 거지. 저는 니은 봐봐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a가 1일 때. 그쵸? 그럼 a가 1일 때는 여기다가 0 해주고 x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자, b 플러스 2, b 플러스 2 만약에 0 이상이야.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도 이게 0이야. 뭘 넣어도 식이 성립하진 않아요. 이때는 해가 없는 거지. 맞죠? 해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지워지겠지. 해가 없어. 이때는 해가 없는 거지. 자, 근데 반대로 b 플러스 1이 음수면 뭘 넣어도 식이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럼 니은 잠깐 봐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잖아요. 맞죠?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해는 무수히 많다. 그치? 무수히 많죠. 모든 실수니까. 그치?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여기서. 그죠? 모든 실수.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어렵나요? 아니지. 자, A는 1일 때, B가 마이너스 1이야. 여러분, B가 마이너스 1이면 어디예요? B가 마이너스 1,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는 X가 0이에요? 해가 없는 거죠. X가 0이 어디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X는 0, 근 자체가 없는데. 디귿은 완전 낚시성 글이죠. 맞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6번 한번 풀어보십시다. 시작. 푸시면 됩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도 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해 안 돼? 안 돼. 맞아. 아, 이건 이해되는 거죠. 아, 네, 좋아요. 고맙습 같이 한번 볼까요? 101번? 101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이놈이 꽤 까다로워, 꽤 까다로워. (3ax) 플러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이게 모든 실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굳은 시계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봐보세요.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여기는 0이 돼야 돼. 무조건 같다. 그치? 여기는 0이 돼야 돼. 여기는 0이 되고 x에다 뭘 넣어도 해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요. 이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얘가 0이 되면 되고 얘는 0보다 작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b가 0이면 되고요. b마이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치? 이게 끝이에요. 끝이야. 자, 그때 그럼 여기서 bx 마이너스 2a가 있고 4b 플러스 5ax인가요? 자, 이항해 봅시다. b 마이너스 5a x 2a 플러스 4b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b가 3a니까 마이너스 2 x 또 b가 3a니까 (14a)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 이제 여기서 딱 있는 거지. 자, 우리가 부등식계를 구해야 되는데 요 a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a 부를 모르잖아요. 그치? a의 부는 어떻게 구해요? 요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자, b가 3a면 여기서 3a를 넣으면 2a가 되고 0보다 작으니까 a는 음수인 거죠. 그치? a가 음이기 때문에 음이면 이것까지 합쳐서 양이네요. 요거 나눠주면 양 되니까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요. 요게 답입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어렵게 설명하진 않는 것 같아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메인 테마는 절대값이라서 절대값이 어려워요. 이해만 되면 좀 쉬울 겁니다. 절대값을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요. 연립 부등식. 와, 아침이 진짜 최악 아니에요? 최악? 와, 아침에 너 수업 들어 어떻게 오나요, 여러분들? 와,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네. 어떻게 아침에 수업? 여러분 아침에 좀 자야 되지 않아요, 주말에? 아침에 수업 들어가도 돼요? 안 되지? 안 되네. 여러분들 다 오후로 오겠네. 저도 사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와, 정신이 붕괴되기 지금. 저쪽에 두쪽 곱팔던데 알아요? 어제 애들이 알려줘. 채은이가 알려줬죠. 그렇죠.
두총구 좀 이따 사러 가야 되겠네. 이제 두총구 부자입니다. 제가 다 싹쓸이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연립부등식. 자, 여러분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B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괜찮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주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요거에 부등식에 해, 요거에 부등식에 해,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요거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뭔 뜻이냐? 공통범위. 자, 이거 예시를 통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4x-3은 3x보다 작다가 있고요. 또 2-x는 5x-4보다 2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연립부등식의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연립부등식의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얘의 첫 번째 부등식에는 뭐예요? x 값의 범위고 요거잖아요. 맞죠? 얘의 두 번째 부등식에는 뭐예요? 6x고 6이니까 x는 1 이상. 야, 이거 잘못됐는데. 3이냐잖아요. 3이냐. 와.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아, 이거 쉽죠, 그렇지?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요것도 충족을 해야 되고 요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범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x가 이렇게 있으면 3과 1 이렇게 있으면 야, 요거는 x가 1보다 큰 값만 쫙 들어가는 거고 얘는 3보다 작은 값만 쫙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엔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맞나요? 요것도 충족해야 되고 요것도 충족하려면 여기가 돼야지. 그래서 x는 1 이상 3 미만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안 어렵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09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작. 간단한 사람 손으로 올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요것 단원이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 3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립부등식 중에서 이게 3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3개가 되냐면 3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봐봐요. B가 A보다도 커야 되고 C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이거는 뭐와 동의어냐면 B가 A보다는 커야 되고 C보다는 작아야만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의 연립부등식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2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것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예시로 들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자, 111번 보시면은 2x-3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그리고 3x-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뭐 당연히 쉽지 않냐. 얘가 얘보다도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또 x 플러스 2가 3x-2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x가 8보다 작다. 얘는 4보다 이상인가요? 맞나요? 그치? 4보다 이상이 되겠네? 계산해보면 그럼 뭐야? 결국엔 x는 4 이상이고 8보다 작다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며칠? 22가 되겠네요. 4, 5, 6, 7 다 더하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 119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119번. 그 다음에 119 다음에 중요한 단원이 126이에요. 119와 126.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9번. 근데 여러분들 그 119하고 126인데 126이 약간 119 보시면 지금 x 플러스 a가 있고 요거의 부등식의 해 또 4x 마이너스 1과 2x 플러스 b 부등식의 해인데 얘 해가 x는 3이라는 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3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려면 얘 계산해 주시면 얘 부등식에 계산해 주시면 몇 나옵니까? 첫 번째 게 3분의 a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얘는 뭐보다 작냐면 2분의 b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근데 이거의 부등식 a가 3밖에 없다는 건 얘도 3이어야 되고 얘도 3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맞나요? 그러려면 a는 8 맞나요? 그렇지? 얘는 b가 5인가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은 2번입니다. 이거 무엇이 되고 126번인데 이런 거는 가끔 여러분들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아 나 못 쓴다. 너가 세줘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26번 얘들아 126번이 아니라 124번이네. 미안. 126번 먼저 풀어드릴게요. 126번 먼저 풀어드리고 그다음 124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125번 먼저 풀게요. 124번. 124번 먼저 볼게요. 126번도 풀 거니까 같이 어차피. 자, 124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5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정수 x가 5개래요. 정수 5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얘가 x, 얘가 a-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3x, 얘는 마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의 부등식계와 얘 부등식계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x가 마3보다 크고요. x가 마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a-2보다는 작다거든요. 5개. 그치?
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5개가 뭔지 무조건 써보시면 돼요. 제일 쉽습니다. 그게. 자 마이너스 3이지? 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0 1 2 5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a-2가 2까지는 포함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3까지 포함해가지고 6개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럼 6개, 그럼 3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렇게. 많이? 아, 이거 이해하시는 거 맞죠? 다시 한번. a-2가 마이너스 2, a-2가 2까지는 가져야 되고 좀 커도 돼. 3이 돼버리면 3까지 포함해서 6개 돼버려서 안 된다. 맞나요? 그렇죠? 그럼 A는 5보다 작고 4보다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A는 뭐야? 4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27번 한번, 126번 제가 지금 풀어봤죠, 그렇죠? 풀어봤죠. 얘도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4분의 3a, 3의 4분의 3a 마이너스 5x 와 3 마이너스 x의 3분의 5 마이너스 4x가 돼요. 이렇게. 그치? 이거 깔끔하게 다 정리해봤을 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x의 근이 자 요거 근은 어떻게 나옵니까? 3a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요거까지는 아시죠? 다 같이. 오케이? 자 또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봐보세요. 요거의 정수의 개수가 한 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야죠. 그치? 그러니까 정수가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3a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5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마이너스 5를 포함할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마이너스 6은 같아도 어차피 얘가 포함 안 하니까 마이너스 5만 가지고 있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 맞나? 표정이 별로 안 좋네는데. 수학을 할 때 표정이 원래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릴 때 지금 좀 이따 좀 이상하게 가르쳤나요? 아니지? 기깔나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답 몇이에요? A 값을 구하라? 정수 A 값을 구하라? 지금 잘못됐네. 신발 거. 스바. 아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A는 2 이상이고 3분의 7보다 작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A를 2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쉽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써보면 돼. 정수를 써보면 돼. 알겠지? 써보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되죠?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어려운 마지막 겁니다. 절대값 들어가기 전 마지막인데 132번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봐보세요. 자, 이런 게 되게 헷갈려요. 한 의자에 3명씩 앉았으면 학생이 5명이 나왔어요.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데 그때 의자의 최대 최소를 구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문장 제일 중요한 걸 찾아봐. 몰라? 132번. 소방교육이죠. 소방교육. 최대 4명씩 앉을 있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니 어제 내가 여기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방교육이에요. 소방교육. 이게 중요하겠냐고요. 자 강민철이에요. 이게 국어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사실은 실습실이죠. 실습실. 실습실이 제일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게 4명씩 아닌 거지. 4명씩은 앉는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한 의자에 3명씩 앉았어. 3명씩 앉은 거예요. 3명씩 앉았어. 그러면 학생이 5명이 남는데. 그럼 잘 보세요. 자, 내가 쓰는 거 한번 생각해봐. 3명씩 책상이 X개면 5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쓴 요거는 요게 뭐야? 책상 수죠.
맞나요? 의자수겠지, 의자수. 아, 학생님, 의자수. 의자수에다가 3명씩 꽉 차서 앉았더니 5명이 남았어. 자, 그럼 이거 전체는 뭐야? 학생 수죠. 맞나요? 요거는 해볼 만하지. 요거는 이해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야, 의자가 3개, 이거 3명이 앉아. 3명이 앉아. 의자 3명이 앉아. 이렇게 3명이 앉아. 근데 그게 X개야. 그러면 3명씩 앉아있는 게 X개가. 이게 뭐야? 꽉 찬 애들이겠지. 학생과 꽉 찬 그 학생 수겠지. 그러니까 5 더하면 이게 전체 학생 수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학생 수인데 요번에 4명씩 앉았대요. 4명씩. 아, 4명씩 앉았다고 이번엔 4명씩 앉은 거지. 자, 그럼 봐보세요. 4명씩 앉았으면 의자가 뭐라? 의자가 한 개가 남는데 여기가 텅 빈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잘 보세요. 야, 하나가 남았다는 건 막 여기까지는 다 꽉 차다가 하나가 남았어. 그럼 여기는 하나도 안 앉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하나도 안 앉았어. 근데 요 하나도 안 앉는 거 그 바로 전께 얘는 한 명만 앉아도 남는 건 한 명만 앉아도 의자가 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려면 봐봐요. 한 명이 앉아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케이스가 2개 생겨요. 봐봐요. 2개 생기는 건 아니지. 케이스가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한 명만 앉아도 상관이 없고 4명이 끝까지 4명이 다 앉아도 이건 남는 건 아니지. 맞니? 자,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요. 꽉 찬 의자 수는 몇 개예요? 꽉 찬 의자 수는 여기다가 이거 2개를 일단 다 빼주는 거야. 알겠니? 좀 괜찮아요, 뭐 좀? 아이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만약에 데스크한테 전화 들었으면 여기다가 전화. 다시 한번. 이거 132번이거든요. 132번 보시면 돼요. 132번. 자, 다시 한번. 자, 4명씩 앉았을 때, 그러면은 요 의자 수는 몇 개야? 2개를 일단 빼주는 거야. 왜? 4명씩 앉은 게 X 빼기 2개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학생 수가 1명까지. 이때가 제일 최소겠지. 맞니? 근데 지금 최대는 언제예요? 4명이 싹 다 앉을 때라고. 이해되겠습니까? 학생 수는 학생 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자, 다시 한번. 야, 4명씩 앉았어. 그러면 요거는 1명도 없고 요 마지막 거 요거는 1명이 앉아도 상관없고 4명이 앉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꽉 찬 거 먼저 세주는 거야. 꽉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꽉 찬 거 먼저 세주니까 2개를 빼는 거죠. 이거 이해되는 거 맞나? 쉬게 이거? 야, 뭐 이해되는 사람? 이해되는 사람이 또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야, 의자수 3배. 꽉 찬 거, 그러니까 3명씩 앉았을 때 의자수 거기다 더하기 5하면 학생수 4명씩 앉았어.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이거 남잖아. 이거 아무도 안 앉은 거예요. 이건 빼야 돼. 요것도 1개 앉아도 되고 4명까지 다 앉아도 되니까 일단은 꽉 찬 4명이 있는 거부터 다 곱해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만 결정해주면 되죠. 1 때가 최소, 4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끝이겠네. 맞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이니까 자, 요거 계산해볼까요? 요거 계산해보면 뭐 나오나? 요 x가 10 이하가 나오고요. 요때는 뭐가 될까? 요 9 이상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3 빼고 마8, 마4, 9 계산해주고 그러면 이제 최대 개수는 12개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133번 한번 해보시죠. 잘 안 되는 분은 바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이것만 이게 책상이 4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x 마이너스 1. 이 전체가 x이었어. 근데 의자가 x가 했으면 x가 여기 x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4명이 다 꽉 차요. 여기는 한 명만 앉아도 그거는 쓰긴 쓴 거야. 그치? 4명 앉아도 쓰긴 쓴 거지. 그러면은 꽉 찬 얘네들부터 세주는 거야. x 빼기 2를 곱해서 4명씩 꽉 찬 거 써. 그치? 한 명이 최소고 4명이 최소. 그러면 그치? 아 또?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너한테. 답이 근데 여러분들 다 뭐 나와요? 다 답이 제각각인데? 5번이죠? 그치 5번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끝.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절대값 그래프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처럼 아까 이렇게 막 수식 막 주저주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거의 다 1분으로 풉니다.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절대값이 메인인 만큼 절대값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왜 이렇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뭔 뜻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외웠네. 다 암기식으로 했네 지금. 경성직 영단어 알아요? 경성직 영단어 책인데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렸네. 좀 뭔 뜻이에요 여기? 봐요. 이거의 의미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의미가 뭔데? 이게 의미가 뭔데?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생각해보면 봐봐요. 이거는 원래는 여기 0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요거는 뭔 뜻이냐면 0부터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0부터 어디까지 x까지의 거리가 3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괜찮니?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3인 거지. 그럼 그때의 x좌표는 뭔데 라는 뜻이에요. 그때 x좌표는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이게 되시죠? 그렇지? 이게 절대값에 대한 완벽한 이해예요. 거리란 말이야. 즉 이게 3이라는 건 0부터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건 뭔 얘기하는 거지? 방정식에, 그렇지? 방정식이라는 건 x 값의 값이잖아. x의 값. 요거의 x 값은 뭔데? 라고 해보면 0부터의 거리가 3인 그때의 x 값이기 때문에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가 부등식에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부등식이라는 건 x의 범위잖아요. 그렇죠? x의 범위가 부등식이에야. 자, 그러면 0부터 이렇게 있는데 3까지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근데 여기가 뭐야? 3일 거잖아. 맞죠? 그렇지? 거리가 3이야. 그러면은 봐보세요.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쯤 있겠네.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거 맞나? 다시 한번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을 때의 x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쯤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부터 마3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르고 있었잖아요. 절대값 아닌가? 다 알고 있었나?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절대값 x가 있으면 3보다 커? 그러면 자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그게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x값의 범위는 3보다 큰 부분과 3보다 마3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것만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심화도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그래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 이거라고 해보면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작을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그려요? x가 0 이상일 때는
요게 y는 ax가 그려지고요. 맞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게 y는 마이너스 ax가 그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0 기준으로 여기 안에 있는 0이면 0 기준으로 y는 ax, y는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맞지? 이렇게 그려주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처음에 저 그래프가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가 뭐야? P, Q가 되는 거겠지. 괜찮아요? 이해되실 거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요건 뭐야? P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P 딱 찍히고 요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P 기준이면 P 기준으로 팍 꺾인다 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네. 할 수 있나? 나는 이제부터 이거를 이렇게 볼 거거든요. 얘를 다른 걸로 해석을 해보자고. 다르게 볼 거야. 다르게 볼 거야. 어떻게 볼 거냐면요.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와 y는 3이라는 어떤 함수의 교점의 액정표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 볼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요거를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이 맞나요? 그 중에서 y가 3이잖아요. 이렇게 그때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식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은 얘가 y는 마이너스 x고 얘가 y는 x이기 때문에 연립하면 여기 x 좌표 뭐 나와요? 그렇지. 마삼. 마삼과 3 두 개 나오네요. 그게 남이죠. 쉬세요.